음,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얘기는 완전 전설의 고향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외할머니께 들었던 얘기거든요. 제 어린 시절 외가댁에 놀러 가서 밤잠 안 올 때 외할머니에게 막 재미있는 얘기 해달라고 막 졸라대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외할머니가 젊었을 때 얘기니까 아주 오랜 옛날 얘기가 되겠죠. 외할머니가 아가씨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마을이 지금으로 치면 태안의 백화산 부근에 무슨 골이라는 동막골처럼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최씨 아저씨가 살았대요. 그 아저씨는 술도 좋아하시고 노래 부르고 장구 치는 걸 매우 좋아하셨대요. 한마디로 흥이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동네 잔치마다 최씨 아저씨를 안 부르는 곳이 없었대요. 요즘 말로 인사였던 거죠. 어느 날 그날도 동네에 잔치가 있었는데 옆마을 친구 김 씨의 아버님의 칠순 잔치에 가셔가지고 밤새 술을 드시고 얼큰해지신 최씨 아저씨가 늦은 시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때 밤도 야심한 시간이고 최씨 아저씨도 술을 과하게 드셨기 때문에 칠순 잔치를 열었던 친구분이 이제 말렸죠. 최씨 아저씨를 그냥 집에 보내려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는지 최씨 아저씨를 못 가게 뜯어 말렸대요. 야, 이 친구야,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험한 고갯길을 어떻게 걸어가시려고 그러시나? 이곳에 묵을 방이 많으니까 하룻밤 묵고 가시게. 친구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씨 아저씨의 그 황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대요. 최씨 아저씨는 다른 곳에 가서 밤새도록 놀지언정 잠은 꼭 집에 가서 주무셨던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가리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새벽 시간에 그것도 만취가 된 몸으로 집에 가기 위해서 고갯마루를 터벅터벅 걸어가셨대요. 그 고갯길을 넘어가서 오랫길을 걸어가면 집이 나오는데 갑자기 최씨 아저씨 앞에 푸르스름 하면서 뜨거워 보이지도 않는 도깨비 불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순간 화들짝 놀라서 술이 다 깨더라 합니다. 옛말에 도깨비 불에 홀리면 크게 다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잽싸게 달아났답니다. 막 뛰어가면서 한 번씩 뒤돌아봤는데 도깨비 불이 계속 졸졸 자기를 따라 오더랍니다. 그렇게 산길을 뛰어가다 체력이 방전되어서 더 이상 뛸 힘은 없고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자포자기 상태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도깨비 불은 싹 하고 사라지더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다가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갔답니다. 좀 전 도깨비 불을 보고 무서워서 최씨 아저씨는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셨대요. 아마도 타령이었겠죠. 타령을 부르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셨는데 저 멀리 어딘가에서 어둠 속에서 본인을 부르는 타령을 따라 부르면서 얼쑤 좋다 지화자 그렇게 장단을 맞추시는 음성이 순간 최씨 아저씨는 눈이 휘둥그레지신 거죠. 그 야밤에 산길 고갯마루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산짐승이라면 모를까. 근데 사람 음성이 들리니까 최씨 아저씨께선 긴장을 하시면서 가던 걸음 멈추시고 거기 뉘시오. 뉘신데 자꾸 내 노래를 따라 부르시오.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오늘 김씨 잔치에 갔던 김씨 친구 박아무개라 하오. 오늘 잔치 때 본 적이 있지 않소? 그래서 최씨 아저씨께서 그분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갓을 쓰고 비단 도포를 입은 차림을 하고 화웨탈 같은 얼굴을 한 양반이 웃고 있길래 안면 있는 얼굴 같기도 해서 그런 거 같소만 그랬더니 그분이 네 보아하니 가는 길이 같은 방향 같은데 우리 서로 말동무나 하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최씨 아저씨께서 김씨 친구면 나랑도 친구지요. 적막한 밤의 산길을 안 그래도 적적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요. 박아무개 양반 같이 가 봅시다. 그러고 최씨 아저씨는 새벽에 야산에서 만난 그분과 같이 타령을 부르면서 고갯길을 터벅터벅 같이 걸어가고 계셨대요.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박아무개란 사람이 우리 그냥 집에 들어가기 허전하니 저랑 좋은 곳 들렸다. 술 한 잔 더 하시고 가시겠소 하면서 최씨 아저씨를 꼬드기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그러자 최씨 아저씨께서 아니 이런 첩첩산 중에 좋은 곳이 어디 있단 말이요. 그랬더니 당연히 있지요.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 주막이 있어. 거기가 바로 무릉도원이지요. 절 따라오시오. 그러면서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최씨 아저씨를 앞질러 가면서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오세요. 아니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라니까요. 하면서 길 안내를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최씨 아저씨는 이제 술에 취하니까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긴가민가 하면서 박아무개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산 중에 폭포수가 흐르고 있고 폭포수 주변으로 복숭아 나무가 심어져 있고 선녀들이 춤을 추고 놀고 있으며 흥겨운 가락이 흐르고 있고 비단 옷을 입은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곳이 나오더래요. 최씨 아저씨께서 눈이 휘둥그레지신 거죠. 그 동네 토박이 분이신데 여태껏 살면서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박아무개란 사람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제 날밤 새도록 음주 가무를 즐기셨대요. 그러시다가 최씨 아저씨께서 언제 잠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자기를 흔들어서 막 깨우더래요. 이보셔, 이보셔, 괜찮으시오? 정신이 드시오? 그 소리를 듣고 눈 떠보니 신만이 차림을 한 사람이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자기를 흔들고 있었대요. 머리야. 괜찮소만. 여기가 어디요? 하고 최씨 아저씨가 물어보자 신만이 분이 여긴 무덤가입니다. 네, 지나가다 여기 누워 계시길래 걱정이 돼서 깨웠소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소? 그 말을 듣고 최씨 아저씨가 주위를 둘러봤더니만 어느 무덤가에 자기가 누워있더란 겁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봤더니만 옷은 다 이렇게 막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온몸에 끓긴 자국과 상처가 나 있었대요. 그래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신만이 분이 여기 방치된 무용고자 무덤인데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죠.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셨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무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봉부는 거의 다 으스러져 있었고 비석이 보였는데 그 비석은 상단 부분이 일부분 깨져 있었는데 이름은 좀 가늠이 되더란 겁니다. 비석에 박힌 그 이름을 보니까 박아무개란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순간 섬뜩함을 느꼈죠. 저 무덤에 있는 양반이 밤새 나한테 장난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곳을 당장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신만이 양반 여기 빠져나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 그러자 내려가는 길은 저기 키 큰 소나무 보이시죠? 그리로 조심히 내려가셔야 할 겁니다. 가는 길 중간중간에 온통 가시 덤불이에요. 그 말을 들은 최씨 아저씨는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신만이 분이 가리킨 곳을 따라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자기 옷이 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온몸에 끓겨서 상처가 나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 겨우 비집고 지나갈 좁은 통로 주변에 온통 가시 덤불로 이루어져 있었답니다. 그 험한 가시밭길을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집으로 도착한 최씨 아저씨는 대문을 두드려서 아내분이 대문을 열어줬는데 아내분이 남편의 몰골을 보고 아연 실색했던 것이죠. 옷은 다 갈기갈기 찢겨져가지고 이제 피칠갑이 되어 있었고 목이며 팔이며 다 끓긴 자국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며 칠색팔색을 했었지만 최씨 아저씨는 너무 고단해서 그러니 일단 잠 좀 자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겠다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답니다. 그러게 한참 잠을 자고 나서 아내한테 간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게 된 거죠. 남편의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아내는 최씨 아저씨에게 간밤에 본 게 도깨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여줄 게 있다면서 주방에 가서 그릇을 들고 왔는데 최씨 아저씨가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내분이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보여주면서 이건 사리 빗자루를 태운 재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내분이 밤에 어떤 들짐승이 집안에 닭장을 습격을 해서 닭들을 잡아먹고 갔는데 거길 청소하다가 이제 사리 빗자루에 피가 묻어서 하루 종일 찜찜했었대요. 사리 빗자루에 피를 묻히면 가족들에게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사리 빗자루를 태웠는데 그 재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깨비가 나타나서 만약에 자신을 괴롭히면 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내분이 쌀이 빗자루를 태운 재를 종이에 꼬깃꼬깃 싸서 최씨 아저씨에게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고 최씨 아저씨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박아무개란 그 존재에게 뭐 도깨비인지 귀신인지 모를 그 존재에게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날 밤새 괴롭혔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는데 답은 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한 며칠 있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한 날 호두나무를 이렇게 이제 털어가지고 호두를 까먹으려고 하니까 벙어리 아들놈이 호두를 까기 위해서 주먹만한 돌을 들고 왔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비석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났냐고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며칠 전 벙어리 아들이 산에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가 이제 주워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박씨 성이 일부가 새겨져 있었대요. 그제서야 무릎을 탁 치고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최씨 아저씨는 그날 바로 며칠 전 자기가 홀려서 누워있었던 박아묵의 무덤을 찾아가서 깨진 비석 조각도 다시 붙이고 손도 보고 으스러진 봉분도 다 복구하고 제사를 지냈대요. 그리고 철부지 우리 아들놈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을 텐데 부디 노여움 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끔 명절마다 벌초하러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절을 한 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대요.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최씨 아저씨는 마을 동네 잔치에 또 불려갔던 거죠. 거기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시 귀가하기 위해서 고갯마루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는데 눈앞에 자기 눈을 의심하는 상황이 벌어졌대요. 어두운 산길 곳곳에 있는 나무들마다 어떤 형체들이 보였대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각각 나무마다 시커먼 그림자들이 한 명씩 서 있으면서 눈을 뜨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그거 보고 혼비백산한 거죠. 그래서 으악 하고 비명 지르고 달아났답니다. 막 그렇게 뛰어가는 내내 나무마다 서 있는 영가들이 자기 쪽으로 서서히 고개를 쓱 돌려서 쳐다보고 있었고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어디에선가 야 이것들아 사람 좀 그만 괴롭혀라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소리는 어딘지 귀에 익은 음성이더랍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 음성은 며칠 전 자신을 밤새 호되게 괴롭히던 박아무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 음성이 들리고 나무에 붙어있던 귀신들의 모습은 순간 사라졌는데 그래도 공포는 가시질 않았겠죠. 박아무개도 분명 사람은 아닌 존재니까. 그래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자신에게 박아무개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이보게 최씨 양반 오랜만이요. 그래서 무시하고 아무 대꾸를 안 하고 식은땀 흘리면서 막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에서 달아났대요. 도깨비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존재가 3번 이내 자기를 부르기 전에 대답하면 이제 화를 당한다는 사실을 침묵하며 뛰어갔던 거죠. 지난번에 대답했다가 당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던 길 정면에 자꾸만 박아무개가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고는 무서운 얼굴로 이보게 최씨 양반 섭섭하게 왜 그러시나 그런 말을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최씨 아저씨는
계속해서 애서 외면하고 막 달아나기 시작했대요. 한참 뛰어가는데 등 뒤에서 이보게 최씨 그 길이 아니야. 그리 가면 안 되네 소리가 들렸고 어디에선가 천둥 같은 큰 진동과 울림과 함께 짐승의 포효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호랑이 울음소리였던 거죠. 눈앞에 갑자기 대호가 등장했답니다. 뛰던 걸음을 멈추고 털썩 주저앉아 굳어버린 최씨 아저씨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생각하며 눈 찔끔 감고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시 그러고 있었는데 왠지 고요한 거예요. 뭐 평화스럽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아무런 일이 없고 주변이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살짝 그 찔끔 감은 실눈을 떠봤는데 대호는 산속 어디론가를 향해 어슬렁 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박아무개는 화해탈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박아무개가 최씨 많이 놀랐나? 이걸로 내 지난번 장난친 일은 퉁치기로 하세. 그러더란 겁니다. 그러자 최씨 아저씨는 어이쿠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영가부 절을 했답니다. 그러자 박아무개가 고맙다니 내 한 가지 부탁을 함세. 내가 허기져서 그러니 자네 집에 가서 밥상을 한 상 대접받고 싶네. 그 말에 최씨 아저씨는 잠시 머뭇거리면서 고민을 했었대요. 도깨비를 집으로 불러들이면 큰일 난다는 말을 익히 들어서 알기 때문에 순간 몸에 지니고 있던 쌀이 빗자루채를 박아무개에게 얼굴에 확 뿌려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어찌됐건 그 존재가 뭐 누구건 간에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상 그러기엔 또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보아하니 해코지는 안 할 것 같아서 박아무개가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큰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 길로 박아무개를 집까지 데리고 왔었대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내가 대문을 열고 나왔는데 다행히 아내 눈에는 박아무개가 안 보였는지 어딜 다녀왔냐고 평상시처럼 얘기를 했고 최씨 아저씨는 시장 가니까 밥상과 술과 고기도 좀 내와달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아내분이 누가 다른 손님이 또 오시냐고 물었는데 최씨 아저씨가 나중에 그건 얘기를 다 할 테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상을 차려달라고 거듭 부탁을 했었대요. 그렇게 해서 박아무개는 푸짐한 밥상에 술까지 걸신 든 거 마냥 허겁지겁 먹어대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최씨 아저씨 아들을 보면서 인자한 미소를 짓더니만 내가 오늘 이 집에 온 이유는 당신 아들 때문이라면서 갑자기 마당에 나가서 지팡이를 들고 와서 그 지팡이로 방 천정 지붕 모서리 쪽을 툭툭 하고 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붕에 흙이 떨어지면서 그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구멍에서 갑자기 애 팔뚝만한 지네가 툭 하고 떨어지더랍니다. 최씨 아저씨는 그 모습을 보고 막 기겁을 했는데 박아무개는 지팡이 끝에 뾰족한 부분으로 콕 찍었더니 지네가 규괴한 음성으로 막 비명을 지르더란 겁니다. 박아무개는 이 요물이 이 요망한 것이 그동안 자네 아들을 벙어리로 만들었지. 그러니 이놈을 말려다가 가루를 내서 아들에게 먹이게. 그러고는 내가 제사밥도 얻어먹고 내 집도 고쳐줬으니 이 정도면 은혜는 갚은 것 같네. 그럼 난 갈 길이 바빠서 이만. 그러고 박아무개는 갈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배웅을 나간 최씨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겠죠. 그래서 박아무개 그 양반은 어쩌면 도깨비 같은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고 박아무개가 시킨 대로 지네를 말려다가 아들에게 먹였더니 벙어리 아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즘 분들은 다소 생소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저희 때는
라떼는 우리 어렸을 때는 흔히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통해서 도깨비불이나 도깨비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죠. 이 도깨비를 일부 강원도 지역하고 경상도에서는 톳제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도깨비 하면 머리에 뿔 달리고 가시 있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모습으로 연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모습은 일제 감정기 때 퍼뜨려진 일본 귀신 오니의 모습이죠. 우리의 토종 도깨비의 전형적인 모습은 도포에 가스를 쓴 평범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